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3쪽 대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대리가 도대체 뭘까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갑이 있고 병이 있다고 봅시다. 자,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요. 을은 돈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이 자, 이것을 뭐 하겠다? 팔겠다. 그럼 또 이쪽이 뭐죠? 이쪽이 뭐 한다? 판다. 그럼 이쪽이 산다. 하게 되면 여기서 갑이 $2가 됩니다. 달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은 토지, 이쪽은 뭐예요? 돈. 이 서로 바뀌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갑병을 갖다가 자, 갑병을 갖다 뭐야? 권리 주체. 그래서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판다 산다는 자, 무슨 의사 표시했었죠? 단독 허위 표시도 아니어야 되고, 네, 통정도 아니어야 되고요. 착오도 아니고 사기. 자, 달라는 여기서 뭐 있을까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래서 10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 뭐예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착오, 사기, 그 다음 뭐예요? 확가적다. 자,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요거는 무효사유로 가고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요거는 취소사유. 단독 허위 표시는 원칙 유효로 갔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됐었습니다. 통정도 무효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는 취소. 사기강박도 취소. 확가적타 고장 생기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고장 생기면, 네, 취소는 없고요. 전부 다 무효, 무효입니다. 총칙은 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치 10개예요. 능능, 단통, 작사, 확가적타. 무치, 무무, 치치, 무무. 자, 이렇게 일단 걸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붙여가는 연습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 보면 지금 갑하고 지금 병이 있는데 혹시 갑이 바쁘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받은 사람이 가서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때 대리인께서는 갑의 대리인 을. 그래서 갑이 을이 가서 네, 갑의 뭐 있습니까? 갑의 토지를 그죠? 네, 판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고요. 상대방도 여기에 따라서 뭐 한다? 병도. 네? 산다. 그죠? 산다 하겠습니다. 산다. 그럼 병은 뭘 줄까요? 병은 당연히 네, 대금을 준다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 이제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그러면 달라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나타날까요? 네, 갑의 토지를 판 거니까 갑이 달라 할 것이고 병도 달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리가 가면 지금 이제 갑의 대리에서 부탁한 거예요. 그럼 부탁한 겁니다. 네, 부탁받은 사람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탁했습니다. 자, 이런 대리를 임의 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했을 겁니다. 여기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미성년자 이 부모는 이 미성년자가 성년 될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모를 갖다가 성년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부탁한 적이 없다 이야기예요. 부탁 없는 대리가 법정 대리고 부탁한 대리가 임의 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부탁 없이 됐으면 법정 대리고 부탁받으면 임의 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임의 대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서 판다 산다는 누가 했어요? 네, 의리했습니다. 대리인께서 가서 팔겠다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뭐라면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네, 판다 산다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를 한 자는 누구다? 대리인이 한 겁니다. 근데 효력이 생긴다, 그죠? 요건 효과입니다. 효과. 그러니까 효과는 어디로 간다? 이 갑한테 간다 이야기예요. 이때 갑을 본인이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한다? 본인. 그래서 대리의 특색은 행위는 판다라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의 특색입니다. 네. 대리의 특색은 네 글자로 줄이면 네, 행위 따로 그 다음에 효과 따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판다 산다 이 얘기는 대리인이 하지만 이렇게 본인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효과는 갑이 가지고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을이 했지만 효력은 갑이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대리 특색은 보다 행위 따로 효과 따로. 그 다음에 대리의 기능을 보게 되면 자, 임의 대리는 이 사람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 가서 하는 거니까 이런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되면 무슨 능력을 갖습니까? 네, 법률 행위 능력을 갖는 거니까 성년 될 때까지 이 행위 능력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리의 의는 행위는 의리하지만 효과는 직접 본인이 기속하고 그다음에 대리의 기능은 부탁받은 임의 대리는 이 본인의 사적 자치를 넓히는 확장 의미가 있고 법정 대리는 행위 능력 갖출 때까지 이 행위 능력을 법정 대리인이 보충한다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네, 그것이 143하고 144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대리 가면 대리에 무슨 관계가 나올까요?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와요, 여기? 본인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누구 나오고요? 대리인 나오고, 그 다음에 효과. 그죠? 효과는 누가 받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세 사람이 나온다. 그런 얘기. 책자 보시면 여기 대리의 삼명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줄였으면 이런 거죠. 본인이 있고, 여기다가 대리권을 주게 되면, 그죠? 을이 가서 병하고 뭐 하게 되면, 행위한다 이야기예요. 대리 행위를 한다. 그죠? 그러면 효과는 여기로 간다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대리의 무슨 관계? 삼명관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대리권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대리권은 갑하고 을사의 얘기죠.
자, 그럼 대리권은 첫 번째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할까 하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발생은 본인이 부탁이 없다. 그럼에도 됐다. 그러면 부탁 없는 대리는 무슨 대리가 되고요? 법정 대리가 되고, 부탁받은 대리가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책에다가 부탁했다라는 말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부탁했다는 말을 멋있게 고친 말이 뭐냐? 대리권 수요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수권행위라고 폰트를 잡아드립니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기억해주세요. 부탁한다는 말은 뭐라 한다? 수권행위. 그래서 수권행위가 없으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다. 그리고 대리권은 이 권자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권리라 하지 않고 권한이다 표현한, 권리가 아니고 뭐다? 권한. 일종의 자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리권에 책자 있는 거 발생. 그래서 이 수권행위라는 용어를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권행위. 자, 기초 과정이니까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말 그대로 법률 규정, 요거는 수권행위.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될 것이고,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법정에는 문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수권 행위가 있긴 있는데, 수권 행위가 만약에 만약에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118조에다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상 유지시킬 수 있는 현상 유지 관련된 보존 행위. 그 다음에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네, 가치 증가한다면 이거는 이용과 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기억해 두세요. 보이계. 그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이계. 그렇고, 이 현상 유지니까 이거는 제한 없이, 무제한,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증가시키는 이용 계량은 이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네,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뭐 현상 유지 같은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을 가서 보전 등기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계량은 무이자를 이자부로 고친다든지 뭐 요 정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 여기 범위를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발생했으니까 소멸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할 거라는 얘기예요. 소멸. 그래서 법조문에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통적인 겁니다. 일단 본인이 만약에 사망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권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된 이후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된 이후에 성년 후견 개시 받거나 성년 후견 개시 또 대리인 이후에 파산한 경우 공통적 소멸 사유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사유는 뭐 본사, 그 다음에 대사도 있고요, 대성도 있고 대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한정 후견 개시가 없다는 거. 그래서 대리인,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한정 후견. 요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것에 조심한다. 그래서 대한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안중근, 자, 안중근 의사께서 뭡니까? 당시 대한민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셨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본사, 대사, 대성, 대파는 있어도 대한이 없다. 또 아니면 사성파, 칠성파 짝퉁이 사성파, 그러니까 성년 후견 계신 있어도 한정 후견 계신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 대리의, 네, 공통적인 가신이고,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다.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으니, 첫 번째가, 네, 원인된 법률 관계. 두 번째는, 자,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를 뭐 했다? 철회했다는 거 들어갑니다. 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네, 영업사원이 대리권이 있는데, 영업사원은 고용계약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사원은 고용계약에 의해서 대리권이 붙었다 생각하시면,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뺏는 방법은 고용계약, 원인된 법률관계를 아예 끝내는 방법이 있거나,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이 대리권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들의 특이한 소멸사유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임의들의 특이한 소멸사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면서 차차 알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큰 흐름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대리권 지나서 이제 대리 행위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행위는 누가 한다고 그랬을까요? 네. 대리인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대리 행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네.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갑을 본인이라고 해요. 본인. 을은 대리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이름을 뭐하라? 표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갖다 쓴 말이 나타날 현자 쓰고 이름은 명자 쓴다. 그래서 뭐라 한다? 현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아까 갑이 뭐한다? 판다. 이쪽에 뭐한다? 병이 산다.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력이 자, 계약했는데 효력이 을한테 갔다가 갑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이건 간접이에요. 효력은 바로 누구한테 간다? 갑하고 병 사이에서 갑이 병한테 대금 달라. 이쪽은 네, 토지 달라. $2 생기죠. 그러니까 효력은 그죠? 갔다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효력이 생겼는데 만약에 병이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네, 갑이 나중에 계약 유예를 전제로 한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는 갑이 하는 것이지 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생긴다. 또 병이 을을 사기했다.
그럼 사기 당했다는 의사표시 판단 기준은 을이지만 사기는 이쪽 와서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취소는 갑이 하는 것이지 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모든 효력은 갑하고 병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대리가 나오면 가서 약정 요거는 누가 하지만 을이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모든 효력은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해지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자, 그래서 현명하면 효과가 전부 다 직접 갑한테 간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효과는 갑한테 갈 수가 없고요. 대리인 자신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현명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 병이 알았다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 하면 이때는 효과가 갑한테 가도 아무런 무리가 없죠. 을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현명하면 본인 일은 나타나면 효과가 직접 갑한테 간다. 그런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으면 효과는 을한테 갈 수밖에 없다. 단 현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면 효과는 본인한테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 행위하고 대리 효과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제 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불법행위 하라고 대리권 준 적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본인한테 안 가고요. 대리인 자신한테 간다. 그 정도는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책자에 보시면 이제 146페이지 복대리가 있어요. 복대리. 복대리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복대리는. 여기 보시면은 대리인 을이 갖다 붙일게요. 판다. 그 다음에 산다. 자, 요게 대리 행위였었습니다. 대리 행위. 근데 이제 을이 자, 혹시 뭐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본인 허락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 을투를 갖다가 복대리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복대리. 반복된 복대리인이다. 그러면 복대리인도 가서 판다. 산다.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을에서 대리인에서 이렇게 복대리로 가는 요 과정이 복임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복임행위. 근데 선임된 복대리인도 상대방 병하고 계약할 때는 당연히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임행위할 때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최초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하고 하는 것은 이건 대리행위이죠. 대리행위. 자,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본인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현명하겠죠. 근데 을이 밑으로 내려가서 을투가 이제 반복됐다. 그 얘기예요. 복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에서 이 복대리 가는 요게 복대리 선임행위가 복임행위다. 이런 얘기. 이 복임행위는 을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대리인 무슨 행위와 대리행위와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다르다. 단 선임된 복대리인도 상대방 병하고 계약할 때는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복대리인도 역시 갑을 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거기 의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헷갈리지 말 것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하고 밑으로 가는 대리인의 복임 행위, 이걸 갖다가 구별하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통틀어 한다면요. 네, 복대라는 것은 무슨 행위에서 선임되는 것일까요? 그죠? 네, 성질은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네,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놀아나면 안 돼요. 대리인 이름, 복임 행위에서 선임된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성질 지나서 법적 지위를 보게 되면, 네, 법적 지위란 말이 있습니다. 했던 얘기예요, 지금. 다시 오면은, 이 복대리인은, 그러면 대리인 대리권이 있고, 복대리 대리권이 있으면, 이게 어미모자, 모권에 해당하고, 요건 자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권이 소멸하면, 뭐가 소멸하면, 모권이 돼지권이 소멸하면, 네, 당연히 자권도 소멸할 것이다. 또 자권은 모권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복대리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상대방하고 할 때는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선임은 의리했지만 이 선임된 을투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자는 그 정도에서 대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무권 대리가 사실 또 있습니다. 근데 무권 대리는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무권 대리는 일단 제껴놓고 패스하고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무권 대리하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